자, 드디어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묻어뒀던 제 코인 계좌를 다시 열어보게 만든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20%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 여기저기서 또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이 대표님, 이 비트코인 대체 얼마나 오른 거죠?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한 6만 3천 달러 정도였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지금 8만 1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주간으로는 23에서 24% 그리고 요 이제 상승률이 지금 최근 한 3년 만에 최고치. 와. 우와.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이제 20% 적으면 20%에서 많게는 뭐 40% 정도까지 한 번에 상승을 했죠. 와, 일주일 사이에 거의 30~30%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한동안 정말 주식 얘기만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코인 얘기만 합니다. 그동안 증시가 호황일 때도 또 급락했을 때도 코인이 영 맥을 못 추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코인을 디지털 금이다 또는 대표적인 또 다른 안전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유행이 좀 바뀌었죠. 오히려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가장 최첨단, 가장 최전방에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휘청거릴 때는 코인을 먼저 팔자.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코인을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으로 가자.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주식이 오를 때도 그렇다면 더 강하게 오르는 주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오히려 코인을 더 팔고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사실상 가장 먼저 움직이지만 그 어떤 변동성 속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는 좀 펼쳐졌었죠. 네, 그랬는데 이 코인 시장에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코인 시장이 급등하게 된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69,2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전날보다 7.6%나 급등한 겁니다. 이더리움도 무려 17% 넘게 뛰는 등 주요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의 불씨가 된 건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였습니다. 장기 국채를 더 사들이겠다고 하자 최근 치솟았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을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클래리티법 처리를 의회에 압박하는 등등 코인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는 배경에 여러 요인이 지목되고 있는데 대표님, 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AI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특히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이걸 좀 키우려고 하는 와중인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걸림돌이 있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뭐 M7이라고 부르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가지고 있었던 현금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뭔가 AI 투자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다 떨어지고 이제 시중에서 돈을 빌려다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적자 재정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AI로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를 돌리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금리가 치솟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는 현상이 AI 주식에도 되게 불안이었고 미국 경제에도 불안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와중에 미국 재무부에서 냈던 안이 국채를 그러면 우리가 되사주겠다. 네. 국채 바이백이라고 하는 조치를 8월 19일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날 같이 클래리티법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자산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푸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1차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한 2주 사이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급격히 좀 감소한 측면이 네. 있는데 요 사이에 위험자산 가격이 그래서 다 반등을 했었는데 비트코인만 못 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호재 두 가지의 트리거가 작용을 하고 예전에 못 갔던 부분까지 끌어서 올라가는 와중에 숏 포지션에 베팅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게 급상승 과정에서 청산이 되면서
더 이제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평론가님, 저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을 때 지니어스법 나왔었잖아요. 이 클래리티법은 또 정확하게 뭔가요? 네, 지니어스법은 제도권 밖에 있던 코인을 금융시장 안으로 넣어서 예를 들면 펀드 같은 큰 자금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단추를 제공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코인 시장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법안이 바로 클래리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논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코인, 이거를 금융상품, 주식처럼 볼 거야? 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물성 상품으로 볼 거야? 이게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가 관장할게 라고 해서 권한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상품이야 라고 보면 상품거래위원회가 이건 내가 관리할게 라고 해서 권한과 앞으로의 관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이 양 기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거를 분배할 것인지 이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또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들이 이자를 받게 한다. 이게 사실은 은행업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업에서 반대하는 부분 좀 있어요. 이런 논점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처에서는 빨리 이 법을 통과해 달라. 어떻게든 가르마를 명확히 타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인을 규제 영역으로 가져온다라는 취지의 법인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결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긴 하잖아요. 단기간 내에 또 이렇게 올랐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이번 반등은 좀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투자를 왜 합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같이 달라붙어서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네. 결국에 AI를 차지하는 국가가 미래 세계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미국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도 계속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국채 바이백을 하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을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관련된 조항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조항들이.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다량으로 발행을 좀 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시장을 어떻게 둘러봐도 안 보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코인이 드디어 중하게 쓰일 수 있겠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수급적인 특징인데 작년 2024년, 25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크게 올랐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친구들이 조금 나이가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돈을 넣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네. 가격이 쭉 오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DAT 기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레저리 에셋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이에요. 요 기업들이 많이 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도 돈 많이 넣었던 스트레티지 같은 곳들. 근데 최근에 중요한 점이 이 두 가지 엔진이 다 꺼져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급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는 네. 상황에서 가격이 쭉 내려갔던 건데 두 개의 엔진 중에 ETF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한 26억 달러 정도가 ETF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이 12만 6천 달러 정도거든요. 그게 작년 10월에 기록을 했던 그런 기록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엔진이 켜졌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있었던 단기 반등하고는 좀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8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진짜 반등이 시작됐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이 비트코인 신봉자로 알려진 젠스리 CEO죠. 이 샘 스모 아직 불장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불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의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랑 또 민감하고 코인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4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4년 주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 4년 주기설에 따르면 대략 한 연말 정도가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일찍 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뭐 주고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너무 많은 의견들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한 스테이블 코인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다시 이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면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결제를 하는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됐었잖아요.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 코인 시장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코인 시장 흐름이 좋다라고 좀 확실히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그 다음은 알트장 맞을까요? 알트가 이번에 상승을 할 때 많게는 40%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한 이틀, 3일 지나면서 지금 보면 상승분의 많은 부분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앞서서 2017년에 상승장이 있었고 21년에 상승장이 있었는데 둘 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 순환매가 옵니다.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는 순환매가 오긴 오는데 앞전에 이제 코인이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코인이나 다 올랐고 21년장 그리고 이제 24년장, 25년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승되는 코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갈 코인들만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조차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좀 반등하는 지금 추세인데 그랬던 이유가 명확한 용도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이 다 올라가지 않는다. 네. 용도가 있는 알트코인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순환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좀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실 분들은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 봐야 할 게 최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또 이 원화로 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게 마냥 또 좋아할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분들의 실질 수익률 변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올랐다는 건 다 달러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우리 환율이 한 몇 달간 1,500원 위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 높은 환율로 사실은 이제 낮은 가격이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올랐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환율이 1,300 후반대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다시 바꾸게 되면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환차손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원화 표기된 평가 금액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환율 부분에 관해서 체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을 따져봐야 되는 건 뭐 미국 주식 투자할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스콧 버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을 향해서 2차 제재 경고를 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한해서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없고요. 근데 다만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란 중동 전쟁의 결과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약간 연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 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건데 여기서 갑자기 휴전이 돼버리면 뭐가 내려가요? 유가가 내려갑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도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달에 이제 의회가 열리면 클래리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가 약간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또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이번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무력으로 사실 이란과 충돌을 하다가 말고 이제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정책, 대이란 완전한 봉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개 분야를 가지고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예시가 디지털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디지털 자산이 미치는 국제 경제에서의 이 엄청난 사실은 영향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좋다. 이 정도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이 7,000에서 하여튼 9,000 사이 네. 그 정도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예측해서 맞추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장이 있어요.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여기 약간 이제- 도박 같은 거네요. 그런 이유로 한국에선 불법인데 네. 미국에서는 키우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이제 미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사용자들은 지금 한 연말 비트코인 가격 한 75,000 부근이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아래네요. 그러면? 아래죠. 네. 그래서 급등을 한 만큼 사실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엔진이 일단은 온기가 들어왔다. 켜졌다. 그리고 미국 장기물 국제는 아까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상승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중동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큰 돈을 갑자기 넣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네. 그냥 보통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타이밍으로는 그렇게 늦은 타이밍은 아니다. 네. 네, 대표님 의견은 지금부터 뭔가 적립식 투자 형식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한 번에 다 사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제가 평론가님 얘기까지 들어보고 정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을 코인 시장만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미국 국채 흐름도 봐야 되죠. 이란 문제도 봐야 되죠. 그리고 자본 시장의 이 흐름,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 부분과도 연동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클래리티법 저희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국회에서 통과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법률을 최종적으로 통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의 단계는 토론 중입니다. 네. 토론 종결 투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토론 종결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이제 상하원 입법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의회 절차가 쉽게 말하면 3개가 남은 것 중에 첫 단계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심했어요, 저는. 어떻게요? 저는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저는 결심은 했는데 다 묶여 있어서 지금 시드가 시드가 없군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죠. 네. 네, 정책, 환율, 기관 수급까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꼼꼼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 두 전문가 분들이 짚어드린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